정치적 저격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정봉주 전 의원 거짓 해명을 그냥 시인을 하면서 그래도 기억은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어디서부터 정계 은퇴 시사까지 했는데 오늘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보시는지.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치적 저격입니다. 이러면서 폭로마다 딱 잡아떼던 정봉주. 결국은 정계 은퇴로 마무리가 되네요. 성추행 의혹 보도 나오자 2011년 12월 23일 해당 호텔 룸에 간 적도 없고 A씨를 만난 적도 없고 성추행도 없었다. 민국파라는 사람의 인터뷰 보도가 나오자 하계동 병원을 오후 1시 넘어서 도착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 2시 전까지 여의도 호텔까지 갈 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민국파라는 사람이 23일 수행했다고 그 허위다.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하다가 최초 보도 언론이 맞고소를 하니까 그날 1분, 5분, 1분에서 5분 단위 사진 780장을 찾아내가지고 이걸 공개했습니다. 그러다가 폭로자가 사건 시간대 기록을 공개한 겁니다. 23일 오후 6시 43분에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을 또 정봉주 전 의원도 찾았어요. 아, 내가 거기 있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출마 철회하고 자연인으로, MBN 인기 프로인데요, 자연인은. 이제 본인도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데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들어보시죠. 저는 23일 오후 2시 30분 홍대 인근에서 명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임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3시서부터 5시 사이 시간은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허위 보도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 사실을 문제 삼아서 허위 사실 보도한 몇몇 언론들을 고소하는. 근데 그거를 기억의 조각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 사진 이런 게 다 우리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일처럼 그렇게 찾아주더라고요. 온몸을 휘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철정을 뚫고 이 철정을 뚫고 나오는데 10여일이 걸렸습니다. 어떤 시련과 난관도 10년 만에 돌아온 저 정봉주를 막지 못합니다. 정봉주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준비하신 사진 780장은 뭘 입증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그 당시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2011년 12월 23일에 정봉주 의원 전 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던 이유도 있으신가요?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입수해서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장소가 많아서. 그리고 뭐 이제 신빙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법정 증거로 제출하는 거니까 단순히 언론에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수준이 되는지를 저희도 확인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발표한 날, 그날 기사가 나갔을 때만 해도 약간의 의혹이 있었지만 또 오늘 같은 시간대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득 담고 있고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 정혁진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을 잘하시긴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보세요? 그날부터 꼬인 거죠. 2011년 12월 23일.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 정봉주 의원이 어떤 심리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정봉주 의원은 MB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게 범죄자로 지금 몰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이렇게 심리 상태가 굉장히 동요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런데 그 정봉주 의원의 그 확신이 이제 와가지고는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예.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뒤집혀가지고 정치적 자산으로 아주 잘 확립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일이 생기니까 두 번째로 억울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꼬였다? 노영희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원포인트 사면을 받고 너무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시장에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이제 미투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타이밍이. 이거는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폭로를 주장했던 여성분이 시각을 특정하지 않고 늦은 오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민국파라고 하는 분이 시간을 1시에서 2시 이렇게 결정을 지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시간대 사진만 찾은 거 아니에요?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모든 것이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정봉주 전 의원 말대로 정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민국화 주장을 따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카드 내역이 나왔다고 해서 성추행이 진짜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없었대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요점은 이분이 왜 현재 방향성을 상실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결론적으로는 자기 덫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사실. 자기 덫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기억 없는 건 제 자신의 불찰 얘기하지만 이거는 무고죄를 벗어나기 위한 얘기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상황을 좀 돌이켜보고 특히 다른 사람의 얘기 좀 잘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은 뭐 저는 그러니까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방금 우리 노변호께서 약간 그 사면 이후에 좀 흥분했다 이제 그게 동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초심을 잃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 사태를 맞이하는 마음에 처음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정치를 뭐 정봉주 의원이나 저나 정치를 했으면 정치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나 정말 국민에게 뭔가 이바지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한테 다가오는 이 현실이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정치과 너무 다르다면 아예 모든 걸 접고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네. 차명희 전 의원님도 어떤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보니까 이 정봉주가 평소에 상당히 이 또박또박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 본인이 아마 당시에 증거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걸 믿고 이제 문제를 버틴 것 같은데 증거 있으면 대봐 이런 심정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자기가 진 거죠. 실제 그 미면에 자기가 정말 했으면 그런 일들을 벌였으면 옛날에 클린턴이 그랬잖아요. 클린턴 나 하긴 했는데 서로 좋아서 했다. 아니면 그때 내가 상당히 그 감정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정상적이 않아서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전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래서 화를 불렀다. 정봉주 대 정봉주. 그러니까 정봉주에게 정봉주가 넘어간 거예요. 네. 양 박사님.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제까지 미투 사건에 있어서 행위로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경미한 사안이었었거든요. 기스를 하려 했다. 기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하려 이제까지 나왔던 각종 그 미투의 내용 중에 행위로 보면 가장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화를 했거나 기자가 전화를 했었을 때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만나서 사과를 하든지 차라리.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오후 3시, 5시 프레임에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은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3시에서 5시 여기만 증명을 해내면 빠져나갈 줄 알았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프레시안에서 정확하게 시간대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나 프레시안 기자가.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3시에서 5시라는 프레임을 잡고 그 프레임 3시에서 5시 사이에 모든 걸 증명하면 이 문제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5시부터 7시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쓴 깨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장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덕 전 부장님. 이번에 정봉주 전 의원 건을 보면서 아까 속담에 나오듯이 제게 제가 넘어간다라는 속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꼼수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정치에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너무 여기에 관련된 사람도 많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영원히 속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780장 사진을 마련해가지고 알리바이를 대려 그랬는데 그 사진이 대부분
11시 후반대부터 오전 11시 후반대부터 오후 5시 전후까지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7, 80장이. 근데 피해자가 어저께 5시 5분과 37분에 셀카를 찍은 사진을 딱 들이대니까 그때 전후에 알리바이를 찾으려고 결제 내역이라든가 통화 내역이 여러 가지 그를 알리바이 찾으려고 딱 나서 보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결제가 거기에 나온 결제한 게 딱 나오더라는 카드 거죠. 결제한 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피해자가 딱 나서니까 그냥 예. 한 방에 딱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랜 정치부장 경력으로 볼 때 재기 가능합니까? 정치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 경우?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 그런데 상당 기간 재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추행 의혹에 지금 휘말려 있고 또 거짓 해명한 거는 뭐 어차피 본인이 시인한 상황이고 기억이 없는 것도 제 자신의 불찰입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 그저 한두 분만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준비된 내용부터 들으시죠. 그 포스케어라는 앱에 들어가서 GPS를 확인해서 해당 장소에 있어야만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뉴욕이나 렉션 호텔 같이 그 인근에 있는 장소에 그 체크인이 불가능한 거죠. 5시 5분에 체크인을 했고 5시 37분에는 체크인한 상태에서 뉴욕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이 당시에 안젤라 씨가 뉴욕에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피해자 구체적으로 언급한 시간이 없음에도 그 시간을 특정해서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전혀 가해 사실과 모순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들이 그 정봉주 전 의원 주장의 논리적 허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것도 좀 말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 미투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또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굉장히 그 분노를 하는 그런 피해를 입혀놓고 기억이 없는 것도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동안에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왔다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마지막까지 그렇게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로 자신의 마무리를 한다는 건 참 끝까지 좀 안타깝네요. 그러게. 저 김광덕 부장 뭐 준비하셨어요? 네, 뭐 쓰셨네요. 길게 안 할게요. 이게 선택적? 의학 용어 중에 네. 기억 상실증에서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용어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하고 싶은 거는 기억이 되는데 어떤 거는 기억이 안 되는 건데 딱 그날 의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는데 그날 성추행 시도했다고 하는 그 부분과 그 시간 전후의 것만 딱 선택적으로 기억이 안 되는 그 장면만 떠오르지 않는다. 네, 그런 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는 또 다시 봐야겠죠. 네, 아까 노영 변호사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무고죄를 벗어나려 한다는 걸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정봉주 전 의원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취하했죠. 그러니까 근데 취하를 했는데 이게 취하한다고 해서 조사를 끝내거나 없어지는 죄가 아니에요. 경찰 조사는 진행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고소장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한 순간 그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나중에 회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고의로 만약에 이런 식의 행동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거짓말한 거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진 처리를 하고 저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뭐 다른 건 그만두고 정리를 기억이 안 난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피해자가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함께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차마 말씀드리기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어떻게 도대체 감히 이런 인간이 감히 대통령 노릇을 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순실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